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푼의 박진이라고 하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보조를 맡고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할 텐데 그 위쪽 세미나에서 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을 아마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 기능을 여기에서 직접 핸즈온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요 데모 장비가 제가 알기로 한 3주 정도, 윤태씨 요게 3주죠? 네, 3주죠. 3주 정도 여기에다가 두고 그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게 해드릴 예정이라서 한 3주 정도 필요하신 샘플이 있으시면 갖고 와서 한번 이미지 찍어보셔도 되시고요. 네, 중간중간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낮은데? 너무 낮아. 볼 수가 없잖아.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릴 내용은 총 4가지 플러스 하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스피드 스캐너 이미지 그리고 GA3라고 해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셀 카운팅을 하고 싶다 혹은 인텐시티를 분석하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어렵게 뭔가 창을 띄우고 뭔가 다시 창을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을 건데 한 창 안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리셨겠지만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잡스라고 해서 요 앞에 전체적인 분석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하는 부분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매크로를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클리어링 이미지라고 해서 클라리티 혹시 아실까요?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일 처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하이스피드 스캐너 이미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요거 한번 리허설을 했을 때 시간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될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이스피드 스캐닝 이미지 실제적으로 컴포칼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다들? 안 해보셨어요? 그 컴포칼로 이미지를 찍는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512x512로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찍는데 그게 초당 한 장 찍는 1프레임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니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갈바노 스캐너 플러스 레조넌트 스캐너라는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속의 이미징을 찍을 수가 있고요. 물론 고속의 이미징도 고속의 이미징인데 레조넌트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브리칭 자체가 샘플에 가해진 데미지가 적어서 브리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스캐너인데 그런 것들로 이미지를 찍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칼슘이 변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빠른 이미지죠. 아니면 혈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류가 흐르는 것까지도 다 찍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어차피 위에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샘플 올려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찍은 거죠. 영어로 그랬습니다. 영어로요? 예. 영어로 같은 파일 영어. 예. 영어로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아니면
영어 잘하시는 그 통역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통역. 이게 한글로 해도 좀 빠듯해서 통역을 좀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레조넌트 스캐너로 구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세팅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512x512로 지금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버리지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린 채널 한 채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속도를 제가 체감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지를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거 5, 12, 5. 네. XY를 No, 움직였을 no 때 average. Okay, resonance That's scan. that's pretty good. 카메라에서 보시는 It is 것처럼 showing speed, 네, scanning 이런 speed. 스피드를 전부 다 따라갈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움직이는 것만 보셔서는 뭐 크게 잘 모르시겠죠. 혹시 펌프발로 G스택 찍어보신 분 계실까요? G스택. G스택 찍어보셨을 때 시간이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00장을 찍는다 라고 하셨을 때 5배율로 가면 100장 정도는 나오겠죠. 5배율에서 100장을 찍는다 라고 하셨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1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걸릴 건데 실제적으로 이걸로 만약에 G스택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브랜드하고 다르게 단축키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단축키를 다 만들어 놨는데 레인지를 잡는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서 뭐 이 기능은 똑같죠. 내가 찍고 싶은 제일 아래 부분과 제일 윗 부분 설정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100장을 넣게 되면은 얘가 100장으로 나눠서 찍어주게 되는데 일단은 찍히는 속도는 이게 올라가는 거 보시면 이 정도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찍지는 않은 거고요. 제가 어제 와서 보여드리려고 미리 찍어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It's pretty fast. For specimen, 이 Poland. 이미지고요. 똑같은 샘플입니다. By like 지금 요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면 100 micron. I think a few micron. 제가 요거를 어떻게 찍었냐면 I don't know what phone. 샘플의 두께가 Poland. 총 100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보고 Ah, okay.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요거를 1000장을 찍었습니다. 100마이크로 정도를 1000장을 찍었고요. 총 걸린 시간은 4분 23.9초, 4분 24초 정도. But your spinning disk is fast.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찍히게 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축이 움직이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지축이 움직이는 속도가 좀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더 안 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드 스테이지라든지 좀 빠른 속도를 내는 스테이지를 지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찍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속도가 빨라지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찍기는 했는데 해상도는 어떠냐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3D로 돌렸을 경우에 이 정도의 해상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레조넌트로 에버리지 아무것도 안 걸고 뭐 고정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이미지고요. 해상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렌즈가 렌즈는 60배로 제가 이미지를 찍었고요. 60x. 60배에서 요만큼 정도 줌을 들어가서 이미지를 찍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보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만약에 보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퀄리티가 더 올라가. How big is the thickness? How big? 100 마이크로. 100 micron. Okay, so that's every 1 micron. No. 1000. 1000 pixels. 1000. So, okay. 네. 근데 저 100마이크로미터 성장 스택 쌓으면은 제축 레솔루션이 없는데 그거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특수 배경 똑같아요 지금 그냥 500 나노 정도 돼요 대략
어차피 60배니까. 그렇죠. 100 마이크로를 1000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 중간중간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줄 거라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요거를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00장을 찍는데 4분 24초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캐너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한번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GA3입니다. GA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약에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를 띄워놓고 뭐 슈레솔드 창을 불러와서 슈레솔드를 잡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뜬 다음에 카운팅하는 창을 불러와가지고 카운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되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GA3라고 하는 분석 창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GA가 뭐예요, 약자죠? 제너럴 Analysis. 애널리시스의 약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검색어에다가 치게 되면 얘가 여기에 자동으로 띄워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미지하고 연결만 하면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창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카운팅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건 제가 직접 하면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3 채널 애널리시스. 보시는 것처럼 슈레솔드를 Automatic 하고 way. Okay. It's a fresh over. 예. 지금 뭐 클린이라든지 스무스라든지 좀 Before 디테일한 부분을 threshold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filter. Okay, inserted. 이렇게 해서 슈레솔드를 다 잡았다라고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거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에서 오브젝트 카운트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으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개수가 몇 개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레시피를 짠 다음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 라고 하면 그닥 쓸모가 없겠죠. 자, 근데 요거는 따로따로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어제 와서 저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꽤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영상에서 보셨던 거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른 유용한 기능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거하고 똑같고요. 3컬러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블루를 카운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요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오브젝트 카운트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요거를 띄우셔서 그냥 더블 클릭만 하시면 얘가 창이 열려지고 자동으로 슈레솔드를 잡아서 카운팅을 띄워줍니다. 굉장히 쉽죠? 자,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C에 엑셀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하시면 엑셀로 바로 뽑으실 수도 있으시고 안타깝지만 요게는 엑셀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럼 다시 짜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레시피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지는데 그 저장된 파일만 갖고 가면 거기에서 불러오셔서 다시 재사용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른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은 이제 더스트를 제거를 하는 기능인데 만약에 내가 웹플레이트나 에리얼 챔버나 이런 데에다가 놓고 이미지를 찍었다 라고 했을 때 타임랩스로 이미지를 찍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운두힐링을 이미지를 찍은 겁니다. 지금 세포가 쭉 자라는 게 보이시고요. 운두 힐링이.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보시게 되면 격자 무늬도 나오고요. 웰플레이트에 있는 그리고 빛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거를 해야 운두힐링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리무브 더스트라는 거를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뷰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제거를 해서 영상으로 직접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게 보이시는 런나우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제거된 상태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시면 제거된 영상 자체로 이렇게 영상도 얻으실 수 있으시고 원본 파일도 얻으실 수 있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고객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 창에서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GA3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AI. 말 그대로 진짜 인공지능입니다.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사람이 뭔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얘한테 교육을 시켜서 얘가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어차피 위에서 보셨을 거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AI는 총 5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노이즈 AI, 그 다음에 인핸스 AI, 컨버트 AI, 시그먼트 AI, 그리고 클라리파이 AI. 디노이즈 AI 먼저 보여드릴 예정인데, 디노이즈 AI 같은 경우에는 샵 노이즈를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미지를 찍었을 때 시그널이나 SM 레이쇼가 굉장히 낮을 경우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뭐 노이즈나 더스트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노이즈 중에 샵 노이즈를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되는 게 무료로 아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면 무료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잘 되다 보니까 조작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작은 절대 아니고요. 노이즈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믿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컬러 이미지고요. 그린, 레드, 파레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닷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봐줄만 하죠. 근데 보시게 되면 그린도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괜찮은데, 레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시그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 근데 요거를 디노이즈 AI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위에 보이시는 NIS AI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디노이즈 AI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파장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선택만 하고 그냥 OK만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Select the channel You can do for all channel or Yeah.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Left one is original. Right one is. 지금 와우. 보시면 뭐 그린은 뭐 그렇다고 쳐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시그널들이 이 선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디노이즈 AI를 돌렸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샷 노이즈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노이즈가 정확히 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미지를 찍으셨을 경우에 요게 보시면 시그널들이 이게 파장인데 시그널들이 들쑥날쑥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모든 이미지에서. 디노이즈 AI를 돌리게 되면 여기 같은 위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실제로 요게 이미지를 조작한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괜찮은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마 좀 필요로 하시고 디폴트 펑션이 컴포트. 필요로 하시고 So 좀 that is 유용하실 track 것 on 같아서 Dino 지금 요거 같은 Dino 경우는 is a- Dino is right.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원본 이미지는 샷도 제가 없어. 구하지는 못했어요. 네, 영상에서 원본 이미지는 구하지는 못했는데 DIC를 사용을 하면서 이 엠브리오 안에서 핵이 분열을 하고 감추체나 감추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보이기는 보이는데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잘 안 보여.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디노이즈 AI를 돌린다. 뭐 물론 여기에서도 그냥 타장 클릭하고 OK만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주겠죠.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수가 조금 많아서 지금 280점 정도 되는데 장수가 조금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컴퓨터 사양이 좀 좋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짧아져요. 프리-트레인드 옵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지금 you don't 여기에서 have to do 설명을 anything. 드리지만 실제로 유니스트에 Just 그 button. Click. Okay. AI 기능을 아예 구매를 하셔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디서 구매를 하셨는지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공개되는 게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몇 장이라고요? 280장이요. 280 images. Like for this one, like the Z stack and Yes, yes. and it's a time lapse, also Only time lapse. time lapse. Only timeless for 3 color. 첫 컬러에 Color and bright.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밝기를 조금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 이미지가 디노이즈 AI를 한 기능인데 처음부터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게 지금 분열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또렷하게 확실히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방수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보시다 보면 얘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sonance scanning with no evolution. Yeah, that's yeah, that's one version. Okay. Forever. Four. Okay. 그래서 노이즈를 좀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디노이즈 AI였고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기능은 인핸스 AI. 요것도 굉장히 사용량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찍었는데 샘플의 인텐시티 자체가 원래 낮거나 아니면은 레이저에 굉장히 톡시시티를 갖고 있어서 브리칭이 잘 되는 샘플이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미지를 찍었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인텐시티를 AI를 통해서 높은 인텐시티의 이미지로 개선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쁘죠.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이미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1ms로 찍은 이미지고요. 요게 5ms 그리고 요게 요게 50ms 300ms 그리고 1초 이렇게 찍은 이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환을 할 거는 5ms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거는 제가 이미 트레이닝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NIS AI에 들어가시면 Enhance AI라는 항목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거를 향상을 시키고 싶냐, 그리고 트레이닝 된 파일이 어디에 있냐 라는 거를 불러오셔서 is loading, is pre-trained. OK만 누르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향상을 시켜줍니다. 요거는 한 장이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자, 물론 로우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룩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자, 이거를 방금 AI를 통해서 향상을 시켰는데 그게 요 이미지. 지금 보시게 되면 밝기는 조금 올렸지만 샘플 밝기 자체가 확실히 밝아졌고, 제일 중요한 건 SN 레이시오 자체가 아예 향상이 돼버렸죠. 자, 물론 이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한 개 파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레드 시그널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ms, 5ms, 1 millisecond, 그리고 5 millisecond, 10 10 millisecond. 요게 300ms. This is 그래서 뭐 3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트레이닝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AI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트레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내가 얘 교육을 시킬 거냐, 지금 Enhance AI이기 때문에 Train Enhance AI를 여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어떤 게 낮은 인텐시티인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추후에 얘를 향상을 시킬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트레이닝하는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설정을 하시고 트레인을 누르면 얘가 바로 교육에 들어갑니다. 물론 횟수도 정하실 수가 있으시기는 한데 AI다 보니까 최소가 500으로 잡혀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500회를 다 안 돌리셔도 되시고, 내가 트레이닝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중간에 끄시고, 그 다음번에 시간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이어서 교육을 해주시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번 정도 혹은 그 이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지 파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들을 쭉 읽어드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후에 오셔서 어차피 장비를 구동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장비를 구동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키시고 분석을 하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게 되면 레퍼런스가 최대한 많은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쭉 찍어 오셔서 트레이닝을 시키시면 솔직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왜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 돌아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There is a GPU라고 tendency. 써져 있는데 GPU라고 써져 있고요. It is, 얘가 그냥 it is CPU만 still 사용을 하는 게 risky 아니라 to GPU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라든지 CPU 성능이 올라가면 연동이 돼서 더 빨라지게 There is so many 되기 debates 때문에. now going on. So please don't. Yes. 어느 정도 GPU가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만약에 구동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 쪽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IQ 5,000 정도. 네. 그 정도면은 가능해요. 물론 낮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낮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IQ 5,000 정도 되면 좀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RTX 보시게 되면 트레이닝 로스라고 해서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 그대로 오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가 믿어요. GPU. GPU. Yeah. 지금 It's all 0.2 GPU.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쭉 내려가는데, 실제로 제가 유니스트에 와가지고 같이 고객분하고 해본 바에 의하면 한 1000번 정도 돌렸을 때 0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0까지 내려가는 거는 보지를 못했고 한 0.01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오체했고. 그래서 지금 6번 돌아갑니다. 선생님, 이미지는 저 현미경으로 찍은 이미지로만 웬만하면은 ND2라고 해서 니콘에서 제공해주는 확장자가 있어요. ND2로 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솔직히 다른 확장자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아서. 근데 다른 확장자 안 돼요. 그러니까 형광현미경으로 찍은 것도 되긴 되는데요. 근데 ND2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니콘 로우 데이터예요. TIFF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AI 기능은 니콘 에서만 돼요. 자동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따로 투자를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노이즈 AI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네스 AI라든지 아니면 컨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고 모듈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네, 그래서 지금 10번 정도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멈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얘기가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능은 펌프 파일도 펌프 파일이지만 원래 포인트가 형광현미경 베이스로 만들어진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콘 형광현미경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이미지를 찍어서 갖고 오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을 다 마쳤다라고 하면 제가 요거만 좀 빼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인핸스 AI를 누른 다음에 지금 요거죠. 그리고 지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열 때 요 파일만 있었어요. 지금 요게 새로 생성된 트레이닝 파일이고요. 요거를 불러오셔서 OK를 누르게 되면 얘가 상상을 시켜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원본 파일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온 이미지 요거 AI.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Yeah, looks like. 물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디노이즈를 추가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중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 디노이즈 AI를 만약에 물론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디노이즈 AI를 한번 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또 사용을 하실 First, 수 you 있어요. do denoise and to enhance.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인핸스 AI 낮은 인텐시티를 높게 개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Just in case. 그 다음은 이제 컨버트 AI.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써있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브라이트 필드나 페이지 컨트라스트나 DIC로 만약에 이미지를 찍었는데 내가 요게 추후에 형광을 발현시켜서 뭔가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 샘플이다 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샘플을 염색을 하게 되면 죽어버리거나 추후에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느 정도 형광이 발현을 할지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You can predict fluorescence image by 특히 bright fielding.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Ah, 있겠지만 from 회사 bright 입장으로 by 유추를 하는 AI.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100% 내주는 거는 아니에요. That you. 어차피 이것도 트레이닝을 통하는 거기는 한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이미지가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DIC, 레드, 그린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도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율이 줄어들겠죠. Result is very good. 트레이닝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rd. 요게 이제 DIC software for the AI. 지금 보시게 되면 DIC 이미지만 뽑았고요. 요거를
똑같이 NIS AI에 들어가서 Convert AI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창이 나오게 되고요. BIC 창을 컨버트를 해주는 거겠죠. 트레이닝한 거를 불러와 달라라고 했을 때 You may add 10 from 10 to 15 sets of data. BIC. 아, 요거는 다른 Maybe 폴더에 10 있어요. to 15 sets. 자, 요게 트레이닝한 파일인데 요거를 눌러놓고 OK만 누르시게 되면 얘가 쭉 분석을 해서 컨버트를 해주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DIC가 원래는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컨버트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고 오리지널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제 요거는 루컵 테이블을 조금 더 당겨서 그렇기는 한데 약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죠. 뭐 물론 100% 똑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비슷하게 유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라이브 셀 상태에서 그걸 이미지를 찍어서 유출을 하고 내가 실험을 들어가서 염색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될지 아니면 더 키워야 될지 그거를 유추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준비한 거는 시그먼트 AI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그먼트 AI는 일반적으로 뭐 DIC나 위상차나 이런 아니면 그 세포 내에 뭔가 섞여져 있는 좀 오브젝트 카운트로 슈레솔딩이나 이런 걸로 좀 잡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얘를 교육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잡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유니스트 내에서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께서는 사용하시는 게 요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상체로 이미지를 찍으셨는데 세포하고 그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플레이트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슈레솔드로 잡으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걸 자동으로 잡아서 얘가 움직이는 트랙을 전부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런 거를 분석을 하셨거든요. 누가 샀어요? 누가 사셨어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미안해요.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요? 그쪽에서 다른 분들이 알면 자꾸 와서 그래? 얘기하지 얘기하지 마라. 말라 그랬죠?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다. 건너편 IBS? 자,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있네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져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잡기는 힘들겠죠. 내가 일일이 그린다라고 하지 않으면 물론 슈레솔딩으로 자동으로 잡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적으로는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일일이 그리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려서 트레이닝을 시켜 놓으면 그 이후에 이미지를 찍어서 It should pre-train by hand. Yeah, but the selecting part. First, yes, by hand.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There is no way. 잡아달라고 하게 There is 되면 no way. 이미지 장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얘가 그 부분에 해당한 거는 전부 다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일 패치로 찍은 건데 세포가 자라면서 요 부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를 눌러보면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시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전부 다 패치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요. 플레이를 눌러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자동으로 패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것만 보면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서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늘어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타임 메저먼트라고 해서 인텐시티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걸 보시게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텐시티가 증가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 같은 기능이 있는데 보고용으로 사용되는 기능인데 만약에 요거를 동시에 보고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영상과 그래프를 따로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넣으시게 되면 이거를 합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는 실시간 영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에 싱크로를 맞춰서 이 그래프가 점점 늘어나는 거를 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 PDF에도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요 영상 파일과 요 그래프 파일을 실시간으로 싱크로를 맞춰서 지금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고 지금 파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MP4나 AVI로 저장을 하면 영상으로 뽑아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면서 얘가 실시간으로 싱크로를 맞춰서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혹시 NIS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계시나요? 혹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다 있는 기능이라서 트레이드 몽티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요? 크리에이트 뭐요? 크리에이트 몽티지. 몽타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시그먼트 AI. Two things Together, exactly. Or several things together. 물론 요게 두 개만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더 많다라고 하면 창을 조정을 해서 더 많이도 넣을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두 개라서 제가 창을 딱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기능은 Clarify AI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아까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 혹시 라이카 제품 중에 썬더라고 하는 제품을 아실까요? Our new option. 그거하고 똑같은 Our 기능을 new AI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Clarify.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문 장비화를 시켜가지고 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를 시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리파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브로한 부분을 제거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와서 보여드리려고 만든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콜론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난이도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갖고 있거든요. 컴포컬로 만약에 이미지를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3D를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쁘게 3D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요거는 컴포컬로 찍은 이미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성광으로 이미지를 찍는다. Comfort 3D is still construction. When this is white. When he mimic white. 라고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Yeah, you can see 보시는 it 것처럼 right there. 형광에서는 이렇게 각 초점마다 초점 맺히는 부분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3D 렌더링 이미지를 뽑으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클라리파이를 돌린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돌려놨습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거고요. 물론 문제는 이거를 돌렸을 때 극악의 난이도라고 말씀드릴 때 얘가 뿌옇게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PSF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상 뿌옇게 보여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약간 컴포칼 이미지 비슷하게 나오게 됐고요. 제가 이거를 3D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D로 띄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KSF 때문에 뿌옇게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요거를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거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형광으로 기둥처럼 나왔던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까지 구현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극악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제가 클라리파이를 2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거가 좀 된 상황이에요. 안쪽까지 제거가 돼서. 근데 만약에 얇은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좀 추가가 쉬운 샘플이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리파이를 한 번 정도만 돌려도 3D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리파이 AI까지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너무 빠를까요? 아니요. 시간도 10분 남았어요. 네, 거의 50분 다 됐어요. 질문 10분도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잡스라는 운영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을 다 통합을 해서 매크로로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뭐 홍보 문구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요 홍보 문구는 그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홍보 문구를 갖고 있는데 요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총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하이 컨텐츠 아날라이시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투패스 오토매티드 멀티컬러라고 해서 저배열로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가서 2배열로 찍어줍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서 G스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요거를 배열을 바꾸든 아니면 같은 배열로 해서 요 샘플이 있는 부위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말 그대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해서 요거를 분석까지 전부 다 해서 자라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결과까지 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준비한 기능은 요거를 조금 짬뽕을 했고요. 저배열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위치에 가서 내가 지정한 ROI 크기에 맞게 타일링을 하면서 G스택까지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잠깐 바꾸도록 할게요. 자, 물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창을 띄워야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저장을 해놨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레시피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복잡해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샘플만 올리고 창만 띄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죠. 자,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target ROI, select ROI, 지금 보시게 되면 objectives.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렌즈가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알아서 컴퓨터 설정들이 다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고배열, 저배열을 사용을 해서 어디를 스캐닝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잠깐만 위치를 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위치죠.
넓은 영역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좁은 영역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히든이죠? 예. 자, 여기 이미지를 물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는 한데 저는 두 가지 영역을 선택을 해서 네모칸을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좌측 및 상단 부분 여기에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서 우측 하단 부분을 설정을 할 겁니다. 우측 하단 부분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얘가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쭉 스캐닝을 한 이후에 이미지를 띄워줄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영역을 지정을 하고 지축을 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파일링의 지스까지 찍어줄 거고요. 지금 저배열 스캐닝 중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4x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물론 더 크게 하려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아까 전체를 다 해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걸려서. 자, 이렇게 스캐닝이 끝나면 네가 원하는 영역을 설정을 해주라 라고 해서 이렇게 창을 띄워주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우선 좁은 부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총 3개를 지정을 하도록 들어가 있어요. 자, 요 부위. 자, 선택을 하고 피니시를 눌러주게 되면 첫 번째 부위입니다. 지금 두 번째 부위를 설정을 해주라 라고 하게 되면 요 부위.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좀 넓게 잡겠습니다. 자, 이 부위.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첫 번째 위치로 얘가 이동을 했어요. 물론 5배율로 바뀌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어디를 지축을 찍을 거냐 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라 라고 자동으로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직접 보시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상도 어떠실까요? 별로 안 좋죠? 나빠요. 네, 굉장히 안 좋죠. 요걸로 지축은 빠르게 설정을 해주고 이미지를 찍을 때는 고화질로 바뀌어서 이미지를 찍어줄 거예요. 제가 지축을 좀 잡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제일 밑에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을 잡는데 옵티마이즈는 11장이 나오는데 제가 5장만 해볼까요?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른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 부위에서 만약에 한 화면에 다 안 잡힌다 라고 하면은 파일링까지 같이 들어갈 거고요. 파일링 들어가는 지금 2x2의 G스택을 찍고 있어요. Yes, automatically he select 2x2. 보시게 되면 비율은 저비율이 가까운데요. 지금 저배율로 스캐닝하는 거는 10배고요. 고배율은 20배에서 찍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할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저배율은 10배, 고배율은 20배를 세팅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팅은. 근데 추후에 필요하시면은 바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위치입니다. 드라이에서 오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드라이 타입으로 확인하고요. 오일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니요, 저기 그냥 오일이 묻을 오일이지. 거니까. 네, 오일이 묻을 그 워터는 물 공급 장치가 있는데 네, 워터는 물 오일은 공급 장치가 없어요. 있어요. 워터는 물 공급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워터를 쓴다라고 하면 네, 워터를 쓴다 물을 물 공급 장치에 들어갈 넣어줘라라고 수 있어요. 명령어를 넣어주면 물을 자동으로 공급을 해줘서 거기에서 찍게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일은 공급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터를 해주시면 돼요. 워터 공급 장치에 오일. 그러면 막히죠. 5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아, 요것도 2x2네요. 몇 바이 몇인지는 제가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영역만 긁었어요. 그럼 원래 제가 아까 그 아바이 그린 거보다 만약에 그 공간보다 조금 더 원바이 원으로 안 되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2x2로 센터 그쵸. 기준으로 옆에 넓게 찍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도 크게 그리면은 만약에 6x6로 크게 찍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2x2인데 마지막 거는 아마 더 많이 찍어야 될 거니까 그 라지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 몇 바이 몇이니까. 이것도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찍은 다음에 예, 예. 맞는다는 질문이 내가 원하는 영역을 딱 나는 요만큼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넓게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걸 자동으로 폐합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그린 만큼은? 아, 그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제가 그린 영역만 딱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오버헤드 스캔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그렇죠. 어차피 내가 오버랩이나 이 이런 딱 그냥 5% 폐합만 해주면 되는데 그 폐합이 네.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 기술하네. 자, 마지막 거 제가 X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역을 넓게 잡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3x3 이네요. 지금 보낸 영역이 HD25 그거 찍히는 거 훨씬 클리어. 아, 아니요. 요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HD25는 일단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건 세팅을 다시 잡아야 돼요. 혹시 필요하실까요? 요청을 해서 오면은 금방 끝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지금 찍은 게 필더 부위가 넓은지 지금 25는 안 돼요. 지금 22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다 찍혔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리전 1, 2, 3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해지를 하고 첫 번째 거만 띄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거만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줬는데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를 보고 순간 깜짝 놀란 게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안 바뀐 줄 알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세 번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총 5개 스택에 대해서 이미지를 찍어줬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 솔직히 제 샘플이 굉장히 얇은 샘플이에요. 굉장히 얇은 샘플이라 이렇게 좋은 샘플은 아닌데 3D 렌더링까지 해서 이렇게 이미지까지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요거는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구상을 해서 직접 드로우 앤 드롭으로도 다 짜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파일링 이미지의 격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3x3인데 보시게 되면 자, 인텐시티도 올렸어요. 지금 현재 올린 상태인데도 격자 잘 안 보이시나요? 고정 아무것도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게 클리어링 이미지입니다. 혹시 클리어링 이미지 하시는 분 계실까요? 클라리티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클리어링 혹은 클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쪽에는 10배, 20배 렌즈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투명화를 시켜서 샘플을 원래는 멀티포톤을 사용해서 깊게까지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데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일반 포토칼로도 깊게까지 이미지를 찍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게까지 이미지를 찍냐라는 거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일본에서 좀 전문가가 찍은 이미지고요. 그리고 이마리스를 돌려서 이미지를 다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브레인 쪽인가요? 네. 지금 혈관 쪽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클리어드 브레인 샘플. 이건 홍보용 영상이니까 그게 믿을만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프로모셔널 많이 그래서 히스 데이터, 히스 온 데이터. 제가 만든 이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이미지고요. 홀브레인을 찍은 거고요. 20배로 찍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드는 혈관이고요. 그린은 시그널들, 시그널이랍니다. 뉴런들.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스타일링과 지스텍을 통해서 이미지를 찍었는데 이게 멀티포톤이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나치 포토. 물론 레저넌트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한 3일 걸렸어요. 네, 근데 요거는 옛날 걸로 찍어가지고 3일 정도 걸렸는데 기존 걸로 찍으면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요게 처음에 찍을 때는 한 8mm 가까이 찍었는데 그거를 그 본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놨더니 한 6.3mm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쵸. 네. 마지막에 그 길이가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린하고 레드에 대해서 바이너리 아니요. 바이너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이너리. 바이너리? 바이너리예요. 맞아? 바이너리 그 업체. 업체. 맞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만들면서 해상도가 조금 깨지더라고요.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요거 한 가닥 한 가닥이 다 보입니다. 이거는 이마리스예요? 아니면 우리 소프트웨어예요? 우리 소프트웨어로만 만든 거예요. 이마리스를 거쳤으면 아마 더 좋았겠죠. 시그널 하나하나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얘가 내려갔다가 We made the movie by our NIS center. Okay, so not so it's made by your own. Made by our. So like Nina is an option to actually make this kind of animation. Very 마지막에 expensive. 보시게 되면 I don't like. Nah, okay. Too expensive. Okay. Excessive. 요쯤에 아마 나올 거고요. 길이가 6,300 마이크로미터. 토탈 깊이 6,300 마이크로미터.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찍은 자꾸 클릭을 하네. 요것도 이제 제가 찍은 이미지죠. 제가 찍은 이미지인데 고객분들이 찍으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슬라이스를 하셔가지고 되게 얇게 찍은 거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한 2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고객이 찍은 겁니다. 브레인 섹셔닝 한 거죠. 보시게 되면 가닥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안쪽까지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인버티드로 찍은 거예요. 아까 홀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업라이트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인버티드로 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찍은 이미지. 10대. 20대고요. 20대 이거지. 로마. 20대, 아니, 맞아요. 워터 타입. 네. 아니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mm인데 20대라고요? 아이폰인데? 저희가 그 티슈형
따로 있어서 그게 거의 2mm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색 나오는 렌즈. 근데 아마 이거는 아마 10배가 맞을 것 같아요. 10배 그리세로 10배 그리세로로 찍었을 수 10배가 있어요. 맞을 것 같아요. 10배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로 가면은 워킹이 한 3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Any question? 없으시면. 하이 콘텐츠 96에 대해서 네. 그런 거를 세미 오토로 디텍션해서 직접 분석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럼요. 여기에서 짜면 아까 그 그리고 히트맵에서 하는 거 그거 이게 이제 잡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풀 그건데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잡스 익스플로러예요. 잡스 익스플로러인데 말 그대로 진짜 잡스를 할 거지. 잡스는 이렇게 매크로를 다 짜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하는 게 HCA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고정형 샘플이냐 라이브 샘플이냐 라는 거를 찍는 게 있는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96L을 넣으시고 어떤 걸 찍을 거고 그 다음에 96L 얼라인은 어떻게 되고 어떤 웰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선택 가능한 예. 다시 한번 6L 뭐 이런 것도 예. 선택 가능하고요.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시면 Select from Database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각 회사의 제조사별로 제조 모양별로 번호별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데이터 아날라이시스에 들어가시면 분석까지 해가지고 딱 뽑아내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오토로 더 오토 미국은 그렇게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런 분석 때문에 텍 속에 네. 알갱이가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핵 속의 알갱이가 몇 개냐? 그게 아까 그 세그멘테이션인데 네. 이미지만 찍히면 세그멘테이션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런 거 하시는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면 근데 그게 되는지는 해봐야죠. 아니요, 제가 하는 거 봤는데 HCA로 헤드에서 그 안에 알갱이 모양이나 바깥 쉐입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아까 AI를 돌리든 뭘 얘네가 하든 얘네가 인지를 못해요. 이게 되는지 여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세그멘트를 해요. 5개 분류 작업을 해요. 해놓고 사람이 해요. 그 다음에 돌려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돌리다가 1000개를 했는데 200개밖에 못했어. 그럼 나머지 800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분류 작업을 조금 해줘요. 몇 개를 수동으로. 그러면 또 돌려요. 그러면 걔가 또 200개가 또 가버리고 그걸 수작업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하다가 걔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아까 처음에 돌렸을 땐 200개밖에 안 돌아갔는데 그게 다음 샷에서 딱 누르면 걔가 800개가 넘어가버려요. 그럼 200개만 수동이 되는 거예요. 러닝에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HCA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그런 기능들이. 아까 그 네. 정생사의 다른 그냥 다른 전문적으로 회사? 하면 돼. 예, 전문적으로 하면 돼. 현미경에서 말고. 현미경에서 말고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키딩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종량으로 발달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컨트라스트나 인텐시티나 이런 걸로 잡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근데 요 부분도 트레이닝을 시켜놓게 되면 얘가 알아서 요 정도까지 잡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뭘 잡은 거예요? 스텝을 시켜봐요. 그냥 뭘 잡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쓰니까 요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요거를 잡을 아니 요게 종량으로 발달되는 거. 예. 한 번만 다시 한번 잡아봐요. 확대를 시켜놓고. 아니야. 이 아까 스트레스 홀딩 한 번만 입혀봐주세요. 확대를 시켜. 확대를 시켜서 아까 그 점점이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 문자 맞춰서 2, 3일
여기도 잘 죽는 거 지금. by segmentation. 세그멘트 AI.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